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종호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추가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 조금 흔들리나 했지만 막판까지도 가속도를 붙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오늘 금요일인 걸 알았나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제도 이제 지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서 이제 신규 수입 청구 수당이라서 매주마다 나오는 고용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긴축의 강도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나왔다. 이 환호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호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US producer prices fall to the lowest level. 미국의 producer price,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본문에서는 declined by 0.5%. 이번에 PPI가 전달보다도 0.5%포인트 하락했다라는 설명인데요. 킥박스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미국의 3월 PPI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원래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월가 전망도 뒤집었는데요. 월가 전망을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 상승폭 대비로도 확연히 둔화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신의 평가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CNN에서는 3월 도매 물가가 드라마틱한 냉각을 보여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CNBC에서는 인플레이션 냉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보고서라고 말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원인을 PPI로 지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PPI 수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는 시그널로 외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CPI에 이어서 PPI까지 나오자 인플레이션 압력 진짜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환호를 하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기대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PPI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앵커님? PPI는 CPI에 약간 앞서서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도 하락을 했는데 PPI마저도 하락한다라는 거는 당장 우리가 앞서서 있는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인식을 좀 더 강하게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이게 비용은 높아졌는데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CPI로 전가되지 않는 부분들, 고스란히 기업들의 마진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즉 PPI가 내려가면서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은 완화되고 기업의 실적은 괜찮아진다는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PI의 흐름과 함께 또 다른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미국의 PPI 발표 이후 금값이 슈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에 굉장히 상승하는 폭이 두드러졌는데 금값은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최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2,050달러를 넘었는데 차트를 보면 4년간 유지됐던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상 봤을 때 이 키 레벨을 돌파하면 가격이 거침없이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값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경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건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금값이 올라가는 걸 좋게 보고 있어요. 오. 네, 금값이 올라갈 때 시장이 나빴냐?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달러화와 같이 올라가는 금값은 나쁩니다. 안전자산 선호기 때문에. 그쵸. 근데 달러화가 약해질 때 금값이 올라간다? 이머징 그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간밤에 우리나라의 ETF,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도 3%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금값이 오르면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금이 오를 때 달러화가 같이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화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금이라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금과 함께 연동되는 흐름, 달러와의 약세로 네. 인해서 함께 움직이는 금의 해석까지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PPI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신중호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